네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는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는 5다 그랬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식을 세우려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뭐 25를 8로 나눴다. 그럼 몫이 얼마니? 25를 8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3이고 나머지가 얼마지? 1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등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눗셈이 성립을 할 때 우리가 이 25라는 숫자를 다시 만들어내려면은 얘랑 얘를 어떻게 하죠? 8과 3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2요? 잘 생각해봐. 이 8이 25 안에 몇 번 들어있다는 얘기야? 3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8이라는 숫자에다가 3번 들어가 있으니까 3을 어떻게 해? 곱해요. 3을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니까 1을 어떻게 해주면? 더해요. 1을 더해주면 25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정현이 이해되니? 그럼 정현아 만약에 30이라는 숫자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아니 몫이 3이고 나머지도 3이거든요. 그럼 요런 나눗셈의 상황을 요런 형태의 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30은 9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큰 수하고 작은 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큰 수를 x라고 할 거고 작은 수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보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7 나왔고 나머지는 5 나왔다 이런 거잖아. 맞니? 요거를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쓴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등식으로 쓸 수 있죠. 그쵸? 뭐라고 써야 되겠어? x는 y 곱하기 7이니까 우리는 7y라고 쓰면 되겠지. 거기다가 더하기 5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훨씬 쉬워요. 두 번째 식은 큰 수를 2배 하고 이거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5 나머지는 3이래요. 저런 그냥 1번 아니에요? 뭐라고? 저런 그냥 1번 아니에요? 큰 수를 2배 한 게 얼마지? 큰 수를 2배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2x 2x지. 근데 2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눠봤더니 뭘로 나눴대? 큰 수를 2배 하고 이것을 작은 수로 나누었다 그랬죠. y로 나누었지. 그랬더니 몫이 뭐 나오고? 몫이 15가 나왔고 나머지가 3 나왔죠. 그럼 이것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15y 뭐는 2x는 2x는 15y 더하기 그렇지 15y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1번이 맞나? 네 1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식 써요? 당연히. 근데 식을 세우는 거잖아. 요걸 써놔. 요렇게랑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요렇게 바뀌고 얘가 요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나눗셈의 상황은 요렇게 등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이런 게 이제 진짜 활용 문제인데 이걸 읽으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식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x랑 y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연아 이 문제는 뭐 x, y를 뭘로 정해야 될까? 뭐를 x라고 하고 뭐를 y라고 해야 될까? 성공한 수?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예요? 농구 경기 알죠? 네. 농구 경기를 가까운 데서 슛을 골인 시키면 2점이죠? 네. 멀리서 골인 시키면 3점이죠? 그러면 2점 슛이 있고 3점 슛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 y를 뭘로 잡아야 돼? 성공한 2점 슛의 개수가 x개. 맞아요? 성공한 2점 슛의 개수가 x개. 그러면은 민준아 y는 뭐라고 잡아야 돼? 3 성공한
3점 슛의 개수, 그지? 성공한 3점 슛이 y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항상 간단한 식을 먼저 쓰는 거야. 자, 지금 상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간단한 식이 뭘까요? EX 플러스 3. 간단한 식. 문제를 잘 읽어봐.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몇 개 성공했어? X 플러스 Y는 9개를 성공했으니까 내가 성공한 개수 x개와 y개를 더했을 때 9. 이게 간단한 식이죠. 맞아요?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점수를 계산하는 식을 쓰면 되겠지. 2점 슛은 하나 넣을 때마다 2점씩 얻는 거니까 그런 슛을 x개에 성공했으면 몇 점을 얻었겠어? 2x점을 얻었겠죠. 마찬가지로 3점 슛을 y개에 성공하면 3y점을 얻었겠죠. 그쵸?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이제 몇 점이 돼야 돼? 22점이 돼야지. 요게 두 번째 식인 거죠. 이렇게. 그치? 뭐 계산은 쉽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문제도 보면 뭘 x로 잡고 뭘 y로 잡을 거냐, 그게 가장 먼저야. 민준아, 이거는 x, y를 뭘로 잡아야 돼? 닭의 다리. 네. 다리의 개수. 닭의 다리의 개수. 그럼 y는? 토끼의 다리의 개수. 토끼의 다리의 개수. 그럼 첫 번째 식을 뭐라고 쓸 거예요? 모르겠어요. X 플러스 Y는 모르겠어요. 자, 정연아, x랑 y를 뭘로 잡아야 돼? 3번. 그러니까 닭의 다리가 아니고 그냥 닭이 몇 마리냐. 그치? 닭이 x마리 있고 토끼가 y마리 있다. 이렇게 잡아야지 우리가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정연아, 이렇게 잡았을 때 첫 번째 식, 간단한 식은 뭐예요? 그렇죠. x 플러스 y는 100.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민준아,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예요? EX 음, 플러스 음, 4Y는 272.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이 이제 다리의 개수에 대한 식이지. 닭다리 2개씩, 토끼다리 4개씩이니까 2x 플러스 4y는 272.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으로 올라가면 4번에서는 현재 아빠와 선아의 나이의 합은 56세이고 2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민준이 x, y를 뭘로 잡아? 현재 아빠의 나이. 그래, 현재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나이를 x, 그럼 y는? 선아이는 현재 선아의 나이를 y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바로 나오네. 첫 번째 식 뭐라고 하면 돼, 민준아? X 플러스 Y는 56. 그치.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도 등장을 하지만 언제도 등장해요? 2년 후. 2년 후도 등장을 하잖아. 정연아, 2년 후의 시점이 되면은 2년 후의 아버지 나이하고 2년 후의 선아의 나이는 뭐가 될까요? 현재 아버지가 X살이야. 2년 후의 아버지는 몇 살이 될까?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15살. 너 현재 15살이야. 그러면 너 2년 후에 15 곱하기 이만큼 나이가 30살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더하기 2가 들어가야지. 그치? 그죠? 그래서 2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뭐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2년 후에 선아의 나이는 뭐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년 후에 아빠 나이가 선아 나이의 3배. 자, 이거를 식으로 세워봅시다. 안녕하세요. 너도 자, 와서 민준이 들어있나? 해봐. 2년 후에 아빠 나이가 선아 나이의 3배.
3x 플러스 2? 항상 읽으면서 그대로 세우는 건데 민준아. 네. 아버지의 나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네.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러면? x는 지금 현재 시점이 2년 후예요. x 플러스 2는 그쵸? 아버지의 나이는 그러면 x 플러스 2는 그 다음에 선아 나이의 3배. 3y. 지금 2년 후라니까. 플러스 2. 그러니까 그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네. 아니지. 이렇게 느껴. 자, 다시 선아의 나이가 현재 선아의 나이가 몇 살이야? 2년 후에 선아의 나이가 몇 살이야? y 플러스 2. 너는 거기에다가 3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y 플러스 2에다가 3배 한 거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아? 가로 괄호를 쳐야지. 어디다가? y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이렇게 맞아요? 좋았어. 운동하지. 애들이랑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진지한 얘기 한다고 40분이나 늦게 왔어요. 아니, 너는 다시 살릴까 말까. 쌤 이거 제 거 아닌데요? 네 거 아니니? 이규석 건데요? 이렇게 올 거면 이게 끝날 줄 알았다. 이거 알려주는 게 우리도 하는데.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 태화는 약속 시간 1시간 30분 전에 집에서 약속 장소인 공원을 향해 출발했다. 그 중간에 속력이 시속 3에서 시속 6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전체 거리는 얼마예요? 집에서 공원까지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8km, 그치? 자, 이거 맨날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줬었냐면 이렇게 그려서 풀었죠. 자, 똑같이 그려봐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선 하나 쭉 그어주고 전체 거리가 8km.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니까 이런 거 맞춰야지. 자, 8km. 정현아 그려봐. 똑같이 그려봐. 자, 그리고 중간에 아무 데나 하나 중간에 하나 툭 끊으세요. 그냥 여기다 끊을게. 이렇게 툭 끊을게요. 다 끊어가지고 자, 처음 출발점 여기가 이제 집이고 여기가 공원인데 집에서부터 좀 전에 끊어놓은 데까지 여기까지는 걸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갈 때는 속력이 얼마였다? 여기까지 갈 때는 처음 속력이 얼마였다? 3km. 시속 3km, 그쵸? 그래서 여기는 시속 3km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을 지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뛰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정연아 속력이 얼마였어? 시속 6km. 그러면 이 문제에서 x하고 y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민준아, x랑 y를 뭐라고 잡아야 돼요? 시속 3km랑 6km.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네. 뭐를 x, y로 잡아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어디까지의 거리 아니면 어디의 속력, 어디의 시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죠. 이 문제에서는 x, y를 뭘로 잡아야 될까? 정연아, x, y를 뭘로 잡아야 돼요? 뛰어간 거리. 그러니까 뛰어간 거리면 지금 요 지점부터 뛰기 시작했으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 뭐도 있을까? 여기 이거. 이건 걸어간 거리, 그치? 자, 그럼 걸어간 거리를 xkm라고 잡고 뛰어간 거리를 ykm라고 잡고 이게 일반적이죠, 그쵸? 요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생각나는 쉬운 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딱 봤을 때 보이는 쉬운 식이 뭘까요? 그렇죠. 들었니 민준아? x 플러스 y는 얼마? 8. 8. 이게 첫 번째 쉬운 식이에요. 그죠? 두 번째 식은 이제 뭐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세운 거는 거리에 대한 식이었어요. 그죠? x도 거리고 y도 거리고 8km도 거리잖아. 거리에 대한 식을 하나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시간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우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전체 걸리는 시간이 몇 분 걸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얼만큼 시간 만에 도착해야 된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해야 된다고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30분 이렇게 되도록 식을 하나 세울 건데 그러면은 뭐하고 뭘 더해야 되냐면 자, 뭐하고 뭘 더해야 되냐면 걸어간 시간과 뛰어간 시간을 더했을 때 그게 1시간 30분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속식 공식이 필요한 거라고요. 민준아, 걸어간 시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 정연아, 걸어간 시간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야, 니네 이거 거속식 그림 많이 몰리니? 이 거속식 그림 속, 시 아닌가? 네. 그러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속력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잖아. 속력분의 거리. 그지? 그럼 정연이 해봐. 걸어간 시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가 걸어간 구간이잖아. 그렇죠. 걸어갔을 때 속력이 이거고 걸어간 거리가 x니까 걸어간 시간은 3분의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뛰어간 시간은 뭐예요? 그렇죠. 이 뒷부분이니까 이제 속력이 요거고 거리가 요거니까 뛰어간 시간은 6분의 y야. 그럼 민준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다 더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돼? 1시간 더. 그걸 뭐라고 쓸까 여기다? 1과 2분의 그렇죠. 1과 2분의 1시간. 그러니까 2분의 3시간.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그죠? 거속식 문제가 다양하지만 얘가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자, 거리식 하나, 시간식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세워서 풀어주면 됩니다. 인서 이거 어제 식 썼나? 다 풀었어?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자, 소금물 문제가 나왔네요. 소금물 문제 공식 두 개 한번 써봅시다. 민준아,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어떻게 보세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렇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고요. 그러면 정연아,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은 뭐였더라? 소금 구하는 식인데?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두 글자랑 두 글자랑 자리 바꾸고 세 글자랑 세 글자랑 자리 바꾸라 그랬잖아. 그럼 이 자리 뭐가 와야 돼요? 농도 곱하기 그치. 이게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3%짜리 소금물이 있고 8%짜리 소금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3%짜리 소금물을 xg이라고 해야 되겠고 요거 xg, 그 다음에 8%짜리 소금물을 y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이 두 종류의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소금물이 몇 g이에요? 문제를 잘 봐봐. 두 종류의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소금물이 몇 g 만들어졌어? 400g이 만들어졌죠. 400g.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간단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 어떤 식? 맞아요. 그죠? 요거 xg이랑 요거 yg을 섞었더니만 결과적으로 400g이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400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을 세울 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보는 거죠. 민준아, 요 안에 소금 얼마 들어 있을까? 100분의 3 곱하기 x. 그렇죠. 요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은 100분의 3 곱하기 x야.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은 뭐예요? 100분의 8 y. 자, 근데 그거를 섞었더니만 6%짜리 소금물 400g이 만들어졌어. 정연아, 6%짜리 소금물 400g.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얼만큼일까? 6%짜리 소금물 400g이에요.
100분의 6. 자, 그럼 얼마예요? 자, 그러면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하나 세운다면 요만큼의 소금과 요만큼의 소금을 더했더니 요만큼의 소금이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뭐다? 100분의 3x 더하기 100분의 8y는 24. 요게 두 번째 식이다. 그쵸? 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식 다 세워줬습니다. 이제 정현이하고 민준이는 지금 세워준 식 계산해가지고 답 찾으세요. 자, 79번을 봐봐. 79번은 이것도 1에 대한 문제지. 이 밑에 걸 먼저 해볼까? 80번을 먼저 해보자. 이게 더 그 1에 대한 문제 중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일단 1에 대한 문제는 전체 1의 양을 뭘로 놔라? 전체 1의 양을 1로 놔요. 그 다음에 XY를 뭐라고 잡아야 되냐면 A라는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1의 양, 이게 X야.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1의 양, 이게 뭘까? Y겠지. 그치? 민준이 다 풀었어? 네. 연습장에 이거 써. 뭘 줘요? 써주는 맞아요. 식을 이거요? 너도 이거 안 돼 있잖아. 이게 56페이지에 80번이에요, 워크북. 번호 적어놓고 식 적어놓고. 자, 그럼 요렇게 잡았을 때 A가 3일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A가 3일 동안 일을 얼만큼 했을까? 이거부터 써놔야 돼, 민준아. 56페이지에 80번. 그치? 하루에 X만큼 일을 하니까 3일 동안 일했으면 이만큼을 했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가 18일 동안 일했죠. 그럼 18Y만큼 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두 사람이 얘가 이만큼 일하고 얘가 이만큼 일을 했더니 그 일한 양을 합쳐봤더니 일이 끝난 거죠. 그럼 는 뭐가 돼야 돼? 아까 우리 전체 일의 양을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1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예요? 두 번째 식이요? 6x 플러스 12xy는 1. 맞아요. 이렇게 두 번째 식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x, y가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x가 얼마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y도 얼마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 x가 예를 들어 10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혼자서 이걸 다 끝내려면 며칠 걸린다는 뜻이야? 10일이 걸린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분수가 나오는 게 맞고, 그러면 혼자서 일한다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값을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연아 6개 끝났니? 지금 한 문제 남았어요. 빨리 답 찾으시고. 자, 그럼 그 위에 79번도 봐봐. 79번은 이것도 1에 대한 문제예요. 물탱크에 물 채우는 것도 1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물탱크의 전체 용량, 물탱크의 전체 용량, 그러니까 물탱크가 가득 찼을 때의 용량을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A 호스하고 B 호스가 등장을 하잖아. 그럼 A 호스로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1분 동안. 지금 요 문제는 뭐 8분 동안 채웠다, 뭐 12분 동안 채웠다 이렇게 분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A 호스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이것이 X입니다. A 호스로 1분간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B도 마찬가지죠. B 호스로 1분간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이게 Y예요. 그럼 민준아, 이건 식 어떻게 세워야 될까? A, B 호스를 모두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분에 물이 얼만큼 채워질까? 플러스 y는 8. 자, 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봐. A, B 호스를 모두 사용하면 1분 동안 물이 얼만큼 채워질까? x 플러스 y. 맞아요. 그만큼 채워지죠. 근데 몇 분 동안 그렇게 틀어놨대요? 8분. 문제 잘 읽어. A, B 호스를 모두 틀어가지고 몇 분 동안 물을 채웠대요? 11분.
12분을 채웠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12를. 집어넣어요. 이게 방금 뭘 쓴 거였죠? A, B 호스를 동시에 틀어놨을 때 네. 1분 동안 채워지는 물의 양 1분 동안. 네. 근데 12분을 틀어놨어. 그러면 이 양에다가 12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요. 곱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12분 동안 채워지는 물의 총량이지 않겠어? 네. 그렇게 했더니 가득 채워졌잖아. 그지? 네. 그러면 전체 용량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12분을 틀어놨더니 물탱크가 가득 찼어. 네. 근데 그 물탱크 전체 용량이 1이야. 네. 그러면 12분 동안 틀어놓은 물의 양이 얼마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1. 1과 같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맞니? 네. 자, 두 번째 식은 뭘까, 인서야? 에? 두 번째 식이 뭐야? 14. 문제 잘 읽고 8. 쭉 불러. 8. 어떤 호스를 8분 동안 틀어놨어요? A. 그럼 뭐라 그래야 돼? 8X? 그럼 8x라고 해야지. 8x. 1분에 x만큼 차는데 8분 동안 틀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B 호스로 14분을 채웠잖아. 어떻게 해야 돼? 14Y. 14y를 어떻게 하면? 더요. 더하면. 정인이 다 했어? 네. 어. 이번 빼고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워크북 펼쳐. 그러면 워크북 56쪽 봐봐. 그러면은 이것도 는 어떻게 돼야 돼? 1. 1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이것도 풀면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x가 역시 또 얼마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y도 얼마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왔을 때 B 호스로만 채우려면 몇 분이 걸려요? 이게 질문이잖아.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뭐가 답이니, 인서야? 저거 Y. 여기, 네. 그치? 요 밑에 있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56쪽에 지금 79, 80 두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81번으로 가볼게요. 자, 81번도 아까 프린트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우리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죠? 얘도 그림을 그려놔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어. 그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얼마였다? 6kg. 올라갈 때는 시속 6km로 걸었다 그랬죠? 시속 6km. 그럼 여기는 올라가는 길은 시속 6km. 내려올 때는 시속 몇 킬로예요? 이렇게 됐죠? 내려올 때는 시속 3km.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그 문제 풀 때도 거리를 x, y로 잡았었으니까 이번에도 정연아 뭐를 x, y로 잡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올라간 거리를 x 킬로미터, 그죠? 내려온 거리를 y 킬로미터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았을 때 항상 쉬운 식을 먼저 쓰자 그랬죠? 여기서의 쉬운 식은 이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보다 3km가 더 길다. 그죠? 올라가는 길이면 x잖아, x. x가 y보다 3만큼이 더 길어.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민준이 세워봐.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보다 3km가 더 길다. 어떻게 써야 돼? x 플러스 3. 읽으면서 그대로 쓰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써 있잖아. x는 어. y 플러스 3. 그래. 읽으면서 그대로 쓰는 거야. x는 y보다 3만큼 크니까 y 플러스 3.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맞니, 민준아? 네.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이제 시간식이에요. 시간식. 3시간 30분 이거. 그지? 그럼 이제 올라간 시간이랑 내려온 시간을 더한 게 3시간 30분이잖아. 맞니? 정연아, 시간은 뭐였지?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야. 거속시에서 시간이 뭐냐고요. 시간.
자, 그러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식으로 말해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그렇죠. 그거랑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그걸 어떻게 하면? 더하면 그게 뭐가 돼야 돼? 그렇죠. 3과 그럼 2분의 1이죠. 3과 2분의 1. 그럼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요게 이 문제의 식이다. 아까 프린트해서 한 거에서 살짝 변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82번 문제까지만 식 세우고 오늘은 그만할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니네 5시 반부터 영어니? 네. 아쉽다. 29분인데 이거 또 부를까? 많이 못하네. 다음 주에 또 부를게. 단어 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 내려가야 되는데. 맞아요. 자, 좀 2시에 많이 4km 떨어진 약속 장소를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거리가 얼마예요? 니네가 대답을 빨리 해야 빨리 끝나. 자, 약속 장소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 신기했더라. 4. 집중해야 끝난다. 4km죠, 그죠? 4km. 자, 근데 이것도 지금 중간에 가다가 속력이 변했단 말이야. 그지? 중간에 가다 속력이 변했어. 그럼 아무 데나 하나 끊어요. 끊어가지고 여기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꽃집 갈 때까지는 속력이 얼마였어? 문제 봐봐. 꽃집 갈 때까지는 속력이 시속 6km였죠. 그러다가 꽃집을 지나고 나서는 속력이 얼마? 3. 시속 3으로 줄였죠. 그죠? 시속 3km. 자, 그러면 당연히 x, y는 뭘로 잡을 거냐면 꽃집까지 요만큼 거리가 뭐야? X. xkm. 그 다음에 나머지 요만큼 거리가 ykm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쉬운 식부터 쓰자 했죠? 쉬운 식. 정연아, 쉬운 식이 뭘까? 플러스 Y는 4. 맞아요. x 플러스 y는 4. 이게 쉬운 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인서야, 여기 지금 꽃집까지 가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예요? 6분의 X. 그렇죠. 6분의 x.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면, 꽃집에 이제 들렸잖아. 네. 꽃집에 들려가지고 꽃을 샀잖아요. 네. 꽃 사는데 몇 분 걸렸어? 10분. 그지? 그러면 그 10분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래서 꽃 사는 시간 10분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10분이면 10이라고 쓸 거야? 아니면 10. 분의 10. 그지? 전부 다 시간 단위로 바꿔 써야 되니까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약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꽃 사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이제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예요? 3분의 Y. 3분의 y. 이걸 다 합쳐서 3시간 20분이죠. 네. 3시간 20분. 뭐라고 써야 돼? 60분의 3과 3. 3과 60분의 20이잖아. 그지? 네. 그죠? 그럼 60분의 20이면 3분의 1이잖아. 네. 3분의 1. 대분수로 바꾸면?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그쵸? 요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일단 요거 네 문제는 식 세워줬으니까 풀어오시고 또 다음 주에 시간 되는 대로 또 불러가지고 수업 시간에 마무리 안 되면 또 보강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풀어오세요.